첫 번째 인간계측 및 체계 제어 중 두 번째 있는 인체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극단치, 그 다음에 조절식, 평균치로 볼 수 있겠고 가장 이상적인 게 바로 조절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극단치 설계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부분으로서 최대치수 또는 최소치수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으로서 최대치수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한 95% 정도, 그 다음에 최소치수는 5%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설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치수는 우리가 높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울타리 높이 같은 거나 출입문 높이 같은 것들은 당연히 최소가 아니라 최대치로 잡아야 되겠고 선반의 높이 같은 것들은 최대가 아닌 최소치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절식 범위를 보도록 하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맞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통상 5에서 95% 타일까지 90% 범위를 수용 대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 이때 보게 되면 95% 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퍼센트는 백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에서 100 중으로 보았을 때 95 타일이라는 것은 95번째로 큰 것. 자, 그러면 5% 타일이라는 것은 1에서 100 중에서 5번째로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침대, 그 다음에 의자 높낮이 조절 같은 것들이 있겠죠. 추가적으로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균치 기준 설계가 있습니다. 자, 평균치 기준 설계는 조절식으로 하기 곤란할 경우에 평균치 기준을 많이 하도록 하겠고 일반적으로 은행의 창구 높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또한 슈퍼마켓 계산대 같은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평균값을 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의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면 다음 중 은행 창구, 그 다음에 슈퍼마켓의 계산대에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인체 측정 자료의 원칙은 평균치 설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체 반응의 측정에서 산소 소비량 측정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계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입되는지 한번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좌측에 있는 공식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량물 들기 작업을 수행하는데 5분간의 산소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90리터의 배기량 중에서 산소가 16%, 이산화탄소가 4%로 분석되었습니다. 해당 작업에 대한 분당 산소 소비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공기 중의 질소는 이건 평균값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질소는 79%, 산소는 21%가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풀이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입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분당 배기량을 구해주도록 할 텐데 분당 배기량은 V2 값으로 볼 수 있겠고 시간분의 총 배기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5분이었고 총 배기량 90이었기 때문에 90 나누기 5를 한 값 18리터 per 분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당 흡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당 배기량을 활용해 줘야 되는데 이 해당 공식에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산소와 이산화탄소 양은 문제에서 주어졌던 16%와 4%를 대입해주면 되겠고 V2 값은 위에서 구한 값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O2에는 16, CO2에는 4, 그 다음에 V2에는 18을 대입하게 되면 약 18.23리터 per 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분당 산소 소비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을 보도록 하면 V1 곱하기 21% 마이너스 V2 곱하기 16%가 되는데 퍼센트를 대입할 때는 백분율을 다시 바꿔서 대입해야 되므로 21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0.21로 바꿔서 대입 16%도 마찬가지로 0.16으로 바꿔서 대입을 하게 되면 약 0.95리터 per 분 0.948 정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당 산소 소비량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추가로 전멸융합 주파수에서 색광 정도만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른 순서가 백황, 녹동, 자적, 청흑이다 정도만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에는 통제 표시비 CND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푸는지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선 통제비로 먼저 보도록 하면 CND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조절기 X값 나누기 표시기값 Y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고 이때 X값은 통제기기의 변이량 센치 단위 혹은 다른 단위로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센치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Y값은 표시장치 지침의 변이량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센치 단위를 대입해주면 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통제 표시 비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는 총 5가지가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기의 크기, 조작 시간, 목축거리, 방향성, 공차가 있다 정도만 가볍게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조정 반응비의 CRB를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이때 CRB에서는 회전 통제비를 봐주시면 되는데, CRB는 표시기 이동거리 분의 360도 분의 조정장치의 움직임 각도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조정장치의 반경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식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대입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기출문제 나올 때 그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양립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립성이란 무엇이냐면 자극과 반응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성질로 볼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총 4가지의 양립성 종류가 있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 실기에서는 점점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에서 좀 더 힘을 실어서 공부를 해주고, 실기시험까지도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도록 하면 개념적 양립성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수기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정수기 당연히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을 텐데, 빨간색은 당연히 뜨겁기 때문에 온수, 파란색은 냉수를 뜻하게 되겠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개념적 현상의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적 양립성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스레인지로 우리가 요리를 했을 때 우리가 오른쪽하고는 오른쪽에 위치되어 있고 왼쪽하고는 왼쪽에 위치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인덕션을 사용할 경우에 각각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 버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공간 배치의 양립성, 공간적 양립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의 양립성은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우리가 운전을 했을 때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핸들은 당연히 우측으로 꺾어야 되겠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작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처럼 표시장치나 조정장치 등의 운동 방향에 대한 양립성이 바로 운동의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양식의 양립성으로는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는 손으로 반응하고 소리로 제시된 정보는 말로 반응하는 양립성이 바로 양식의 양립성이 된다 정도 체크하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공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다 라는 정도 파악해주면 되는데, 수공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상 등이 있겠고, 수공구를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면 되는지 정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공구로 인한 부상은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수공구의 올바른 사용법. 자, 일반적으로 수공구는 작업의 특성에 맞게 수공구를 사용해 줘야 되겠고, 우리가 손으로 하기 힘든 것을 수공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며, 그 다음에 충분한 작업 공간이 제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잡이의 두께, 길이 같은 것들이 다루기 쉬워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 주면 되겠고, 수공구 사용 시 위험한 작업사항도 그냥 가볍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공구 사용으로 인한 증상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면, 자,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스근관증 증후군이란 무엇이냐면, 빠른 손 동작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빈번하게 손목이 꺾일 경우 이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건초염이란 무엇이냐면 반복 작업과 힘든 작업을 했을 때 발생하며, 득헤르병 건초염은 무엇이냐면 물건을 자주 짚는 작업을 했을 때, 손목을 자주 비틀어 줄 때 발생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공구의 방아쇠를 자주 사용하는 부분, 어떻게 우리가 호스 같은 것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 사용할 때 우리가 방아쇠 모양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반복된 작업과 힘든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굽어서 펴지지 않는 발생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백지병은 진동이 심한 공구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백지병이 된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공구를 사용했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되겠고, 중간중간 몸을 풀어주면서 신체가 굳지 않게끔 우리가 몸을 많이 풀어줘야 되겠죠. 자, 신체 활동의 생리학적 측정법에서 두 번째 신체 역학 부분에 신체 부위에 대한 운동 그냥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팔꿈치는 굴곡과 신전을 볼 수 있는데, 굴곡이란 무엇이냐면 관절의 각도가 감소하는 동작이 되겠고, 반대로 신전이란 관절의 각도가 증가하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봤을 때 하향과 상향으로 볼 수 있겠고, 몸 또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는 동작이 하향, 반대로 상향은 위로 향하는 동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팔다리나 발에서는 내전, 내선, 외전, 외선이 있는데, 자, 이때 내전과 내선은 무엇이냐면 몸의 중심선으로부터 향하는 동작이 되겠고, 그 다음 외선은 중심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외전 혹은 외선이 된다 정도 체크하고, 이런 것이 있구나
있구나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근력지구력 완력과 신체 골격 구조는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신체 활동 에너지 소비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 간혹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입하면 되는 정도 체크하면 되겠고, 아래 말은 무엇이냐면 기초대사량분의 작업대사량으로서, 작업대사량은 작업 시 소비 에너지와 안정 시 소비 에너지를 빼서 계산할 수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래 말에 따른 작업 강도를 볼 수 있는데, 1에서 2 정도의 작업에서는 가벼운 작업이라고 해서 정신작업과 어떤 사무작업 등이 해당이 되겠고, 2에서 4 아래 말은 중작업으로서 우리가 손님만 사용하는 상체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말이 4에서 7 정도는 점점 무거운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힘이나 동작, 속도가 큰 상체 작업 같은 것들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7보다 컸을 경우엔 초중 작업으로서 과격한 작업에 해당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봤을 때 아래말의 분류 중에서 중작업의 에너지 대사율은 몇이 된다? 2에서 4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휴식시간 산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휴식시간 산출하기 위해서 공식을 보도록 하면, 휴식시간은 대체적으로 분단위로 나오게 되겠고, 특정 작업 시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 마이너스 1.5, 그 다음 60 곱하기 2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해당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외운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면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남성 작업자 A의 대사량을 측정한 결과 산소 소비량이 1.3L/min,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했을 경우 8시간의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휴식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인자들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값을 바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60분 기준이기 때문에 이때 60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은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60 대신에 68에 48인 48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산소 1리터 에너지 소비량은 5kcal, 1.3L per 분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은 1.3에 5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6.5kcal 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1시간 기준일 때 휴식시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 기준일 때는 8을 곱해서 480을 대입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게 되면 480을 바꿔서 대입해 주겠고, 이 값에는 6.5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44분이 나오게 되겠고, 이때 보기를 보게 되면 3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동작의 속도와 정확성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있는 작업 공간 및 작업 자세에서 부품 배치의 원칙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배치의 원칙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치는 어떻게 외워주냐면 암기 팁을 활용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의 기사는 중사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사, 기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성의 원칙, 두 번째 사용 빈도의 원칙, 세 번째는 기능별 배치의 원칙, 네 번째는 사용 순서의 원칙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가볍게 체크를 하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떤 부분을 봐주시면 되냐면 넘어가서 4-4에 있는 수평 작업대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면, 수평 작업대의 종류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과 최대 작업력으로 볼 수 있겠고, 이때 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완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전압만으로 편하게 뻗어 작업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일반적으로 34에서 45cm 정도가 된다 정도 체크를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동작경제의 원칙을 보도록 하면, 동작경제의 원칙은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신체 사용의 원칙, 작업장 배열에 관한 원칙, 그 다음에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이 있다 정도 세 가지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중에서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는 동작능, 그 다음 작업량, 동작 개선의 원칙이 있다 정도 파악을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작업 측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우리가 추가된 내용으로서 이런 것이 있구나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가 있구나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 너무 꼼꼼하게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작업 환경과 인간공학에서 중요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도와 광도에 대해서 중요한데 광도란 무엇이다? 관이 면적당 표면에서 반사 또는 방출되는 빛의 양으로서 다음과 같은 단위들을 갖는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단위는 외워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조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도는 물체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를 볼 수 있겠고, 조도 공식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실기시험에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거리 제곱분의 광도로 제곱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물건이 잘 보이는 조건은 뭐 이런 것이 있다. 색상, 명도, 채도, 대비, 시각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겠고, 일반적으로 조도는 럭스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럭스 단위는 반드시 알고 있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대비는 표적과 배경의 밝기 차이로 볼 수 있겠고, 대비 퍼센트는 배경의 반사율 분의 배경의 반사율 빼기 표적의 반사율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반사율도 마찬가지로 체크해주면 되는데, 어디가 중요하냐? 옥내 최적 반사율의 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천장으로서 80에서 90%, 그 다음 벽으로서 40에서 60%, 가구는 25에서 45%, 바닥은 20에서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휘광의 처리 부분에서는 광원으로부터의 직사 휘광 처리,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의 휘도를 줄이고 수를 늘린다. 그 다음에 광원을 시선에서 멀리 위치시켜줘야 되겠고, 휘광원 주위를 밝게 할 광도비를 줄여주며, 그 다음에 가리개 같은 것들을 사용해준다 정도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명 방법. 은 총 4가지가 있다.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아래쪽에 작업장의 조도 기준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 총 4가지와 그 다음에 VDT 작업 시 검정 계통과 흰색 계통에 대해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검정 계통일 때는 300에서 500럭스, 그 다음에 흰색 계통일 때는 500에서 700럭스 뒤에 단위까지 외워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작업을 기준으로 75럭스 이상으로 외워줘야 되겠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냐면 올라갈수록 곱하기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초정밀은 그만큼 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300에 곱하기 2를 한 값에 300을 나눈 값을 더해준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300에 2배 해준 것은 600이 되겠고, 300을 나눈 것은 150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이 바로 750 럭스 이상이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보다 더 쉽게 외울 수가 있겠고, 실기시험까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의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장의 작업면에 따른 적정 조명 수준에서 초정밀은 가장 큰 값이었죠. 그 다음에 보통은 비타의 위쪽이었습니다. 자, 기타가 75였기 때문에 보통은 그것의 2배인 15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초정밀은 여기서 한 번 더 곱하기 2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0에서 300이 되고, 그 다음에 2배를 한 것과 절반을 한 것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750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소음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소음에 대한 부분은 어딜 체크해 주면 되겠냐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 소음을 통제하는 방법, 소음 대책에 대해서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음 대책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실기시험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고, 첫 번째로 가장 접근적인 대책으로서는 당연히 소음원을 제거하게 되면 소음이 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소음원을 제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자가 착용해줘야 되는 것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줘야 되겠습니다. 귀마개와 귀덮개, 소극적인 안전화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소음원 통제, 소음원 격리, 그 다음에 차음장치와 흡음제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배치 및 음영 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를 같이 정리해서 외워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부분을 봐주면 되냐면, 우리가 인체 열구연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면, 다음 보도록 하면 열 중독증에 대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중독증의 크기로서는 우리가 열사병이 가장 크고, 열소모, 열경련, 열발진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정도 체크를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 산소 부채 부분에서 시료온도와 옥스포드 지수. 자, 이 옥스포드 지수에서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WD 옥스포드 지수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습고온도 곱하기 0.85, 건고온도 곱하기 0.15 하면 되겠고, 건고온도는 30도, 습고온도가 35일 때 계산하는 방법은 W에는 35를 대입, D에는 3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34.25도씨가 나오게 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부분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체크해주면 되겠고, 마지막에 부분을 보도록 하면
자, 마지막에 1-4 NIOSH에 대한 부분에서 어딜 체크해주면 되겠냐면 이 공식이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는 체크해주면 되겠고 각각이 뭘 뜻하는 정도 체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물의 무게 기준이 무엇이 되는가 정도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에서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극단치 설계는 무엇이었다? 최대 치수 또는 최소 치수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으로서 최대값은 일반적으로 울타리나 출입문이 있었고 최소에는 선반이나 조정장치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 범위는 통상 5에서 95% 타이틀까지 해가지고 90% 범위를 수용 대상으로 선정했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평균치 기준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치 기준 설계에서는 은행의 창구, 그 다음에 슈퍼 계산대 등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립성에 대해서는 총 4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개념적, 공간적, 운동의 양립성, 양식의 양립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 개념적, 공간적, 운동에 대한 양립성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양립성에 관한 예시도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묶어서 외워주셔야 됐었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율을 봤을 때 1에서 2 정도는 어떤 작업이다? 경작업. 그 다음에 2에서 4는 중작업. 그 다음 4에서 7 정도는 중작업이었고 이때 중이랑 이때 중은 다르죠. 무거울 중, 그 다음에 가운데 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7 이상일 경우에는 초중 작업이 돼서 과격한 작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7 이상이 된다라고 봤었죠. 그 다음에 휴식시간 산출 공식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도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동작경제의 원칙에서 총 3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신체 사용, 그 다음에 작업장 배열, 그 다음에 공구 및 설비의 설계가 있었습니다. 자, 해서 이 3가지는 꼭 외우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